안녕하십니까. 금일 프리시전 바이오 온라인 기업 설명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기업 설명회는 프리시전 바이오의 대표이사이신 김한신 대표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시전 바이오 대표이사 김한신입니다. 저희 회사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한 프롤로그, 회사에 대한 소개, 저희 기술에 대한 차별성, 그 기술로 차별화된 항목의 개발, 사업의 포트폴리오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외진단 시장은 대형 장비하고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환자 중심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POCT 현장 진단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10대 유망 기술 중에 하나로 POCT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POCT 현장 진단이 병원에 채용되게 되면은 병원 관점에서는 시스템의 효율화가 가능해집니다. 응급실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환자가 많이 내원하게 되면은 응급실에 체류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의 프로세스에 현장 진단을 채용하게 되면은 응급실에 체류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응급 처리 가능한 환자 수도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환자 관점에서도 충분한 베네핏이 있습니다. 회복률이 극대화되거나 또는 최종 처방까지의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베네핏이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뇌졸중 환자의 진단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진단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혈액에 있는 마커로서 진단을 하고 있는 진단 키트 중에 하나입니다. 뇌졸중은 외향적인 심프텀은 동일합니다만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스트로크는 혈압을 강화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허혈성 스트로크는 응고된 혈액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환자가 발생해서 이송해서 그다음에 병원에서 CT하고 MRI를 찍은 영상을 가지고 진단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만 그 크리티컬하게 처방까지 3시간 내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빠듯한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기존의 프로세스에 현장 진단에 사전 진단이 가능해진다면은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혈액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걸러낼 수 있다면은 CT나 MR을 촬영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처방까지의 시간이 단축되고 의료 비용이 감소되고 환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베네핏이 있겠습니다. POCT 현장 진단에는 크게 3가지 사업 영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면역 진단이고 두 번째가 임상화학 진단, 세 번째가 분자 진단이 되겠습니다. 면역 진단은 체내에 혈액에 존재하는 질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질병 표지자, 보통 저희가 바이오마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업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슈, 에봇 같은 글로벌 회사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임상화학 진단입니다. 임상화학 진단은 면역 진단과는 좀 보는 타겟이 좀 다릅니다. 면역 진단이 심혈관, 호르몬, 염증 같은 물질들을 조금 큰 펩타이드 같은 물질인데 항원, 항체의 반응 등을 이용해서 디텍트한다면 임상화학 진단은 몸속에 존재하는 굉장히 스몰 몰레큘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LDL, HDL 등등과 같은 물질들을 디텍트하는 기술입니다. 직접적인 항목 하나가 질병하고 연관성은 좀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대사질환을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진단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형 병원에서 대형 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POCT 현장 진단용으로는 활용이 지금 어려운 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상화학 진단을 소형화하고 만드는 기술들이 시약도 만들기 어렵고 시약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슈, 후지필름과 같은 굉장히 글로벌 회사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의 회사들만 이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자진단 분야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에 또는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분자진단 시약으로서 많은 사업적인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분자진단 시약은 실질적으로는 대형 장비에서 사용되는 오픈 형태의 시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 진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자 진단은 아직은 그렇게 POCT로는 성숙한 분야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샘플에서 유전자를 전처리하고 소형화시키는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슈나 에봇, 비오메리브 같은 일부 회사만이 이 플랫폼을 가지고 POCT 현장 진단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의 면역 진단을 바탕으로 사업을 10년 이상 해왔었고 올해부터는 임상화학 진단으로 영역을 확장해서 두 가지의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까지 포함하면은 한 70여 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역 진단용 검사기와 거기에 맞는 시약, 카트리지를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고 임상화학용 검사기와 거기에 맞는 시약, 카트리지 등등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POCT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면역 진단 관련해서 3세대 형광물질인 유로피움을 특징적으로 잘 정밀하게 제어하고 디텍트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아이센스를 포함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41%, 기관 투자자 지분이 39%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환자 접근이 용이한 중소병의원 채널 및 응급 채널을 통해서 면역 진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회용으로 쓰이고 있는 카트리지를 많이 판매하는 그런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관 검사를 통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형태의 신속진단 또는 레피드라고 하는 형태의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제3세대 형광물질인 TRF 형광을 사용해서 진단에 활용하기 때문에 검사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검사기를 설치하고 그 검사기 하에서 카트리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기 설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사기 설치가 저희한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관 검사보다는 확연하게 재현성이나 민감도, 정확도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검사기를 통한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거래선을 통해서 병원에 검사기를 인스톨한 이후에 저희 검사기에서 구동 가능한 카트리지를 계속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의 초기에는 검사기를 먼저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매출 중에 검사기의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부터는 검사기보다는 소모품인 카트리지의 시약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그 비중이 한 8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현재 구동 가능한 유용한 카트리지의 숫자는 올해 기준으로 12개입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질환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2023년에는 그 숫자를 26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면역 TRF에 사용되는 저희가 TRF 관련된 특별한 광학 기술이 장착되어 있는 검사기 두 종과 이 검사기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카트리지, 심혈관 감염성 염증 등등과 관련된 카트리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CE 인증을 받아서 현재 유럽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회사에 2018년 5월에 조인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별화를 이루어냈지만 그것을 상용화하는 데 좀 체계화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도 다양화하고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체외진단 분야의 기술적인 전문가들 및 상업화, 마케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경영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에 설립된 이후에 2014년까지는 대전에 검사기를 주로 만들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라웨이브라는 회사와 미국 뉴저지의 시약과 카트리지를 만드는 회사의 파트너링 관계로 유지했습니다. 2015년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프리시전 바이오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하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며 좀 고도화했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체질을 정비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의 비즈니스 모델이 검사기 측면에서는 OEM, ODM 위주의 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자체 브랜드 사업으로 전환시켰고, 시약 관련해서도 1세대인 골드 위주의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3세대인 TRF 형광 위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3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체질 정비가 완료된 이후인 19년부터는 유럽을 포함한 선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본격 성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한 10여 년 전부터 10여 년간 면역 사업을 이미 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소재하고 있는 나노 디텍을 통해서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등의 1세대 골드 검사기를 4,000대를 미리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 깔아놓은 검사기 하에서 카트리지를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50억에서 60억 원 정도의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이후에 골드하고 일반 형광보다는 감도가 확연히 우수한 고감도 TRF 형광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을 기존 검사 항목인 심혈관이나 염증 질환 등등의 항목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9년 말부터는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 올해 1년 만에 4개국에서 800대 이상의 검사기가 판매되었고 40만 개 이상의 카트리지가 판매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 출시를 본격화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검사 항목의 개발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TRF, 고감도 TRF 형광 기술을 활용해서 경쟁사가 개발하기 어려운 항목 위주로 개발해서 차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릴 뇌질환 또는 신종 감염성 질환 같은 것의 진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신규 바이오마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상용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스위스, 일본 등과 5개 종류의 공동개발 과제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입니다. 저희가 면역 진단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고 고도화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POCT 사업의 양대 축 중에 하나인 임상화학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검사기 출시를 완료했습니다. 면역 진단하고는 고객이나 채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면역 진단을 통해서 사람 시장 위주로 진출을 했다면 저희가 임상화학 진출을 통해서 고성장이 가능한 동물용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장성 및 수익성도 강화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TRF에 대한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RF는 타임 리저브드 플로레센스로 시분의 형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광학이나 과학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체내에 있는 물질 또는 바이오마커를 저희가 외부에 추출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반응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눈으로 보이게 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임신 진단 시약을 보면은 두 개의 빨간 라인이 보이는 게 아실 수 있을 텐데 그게 골드 입자가 접촉됨으로써 노출됨으로써 보이는 형태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근데 임신 진단 시약 같이 골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눈에는 잘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진단에 활용하기에 굉장히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보다 조금 민감하고 좀 밸류어블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민감한 물질이 필요했고 일반 형광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광을 쓰게 되면 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형광의 입사광이 조사되고 그 입사 신호하고 방출 신호가 너무 붙어 있어서 간섭 신호하고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에 묻혀서 중간에 보이시는 까만색 그래프의 그림의 피크처럼 굉장히 낮은 피크밖에 안 보여서 검출의 정확도가 낮아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3세대 형광 물질인 저희는 유로피움이라는 물질을 쓰는데 그 유로피움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출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초기에
입상황에 대한 백그라운드나 간섭 신호가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조명을 끈 다음에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피크처럼 굉장히 샤프하고 긴 피크가 나오게 돼서 아까 원래 보셨던 것보다 굉장히 신호가 증폭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보시는 빨강색 박스 안을 저희가 정밀하게 시간 제어도 하고 카메라 제어를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전신인 테라웨이브라는 회사가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카메라 기술 개발을 했었고 그 기술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을 이쪽 체외진단 의료 분야로 적용해서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독창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술적인 우위를 조금 도식화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나무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나무의 정확한 색깔, 모양, 형태, 디테일까지 완전히 보게 봐야 되는데 이 빨간색 박스에 있는 형태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1세대인 골드 형광을 통해서 골드 입자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되면은 형태나 모양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왜곡돼서 안 보이게 되고요. 그것보다는 민감한 입자인 일반 형광을 통해서 시각화하더라도 뭐 형태에 대한 왜곡 또는 색깔에 대한 왜곡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나무의 디테일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TRF 형광 정도 되는 선명도를 가지고 있어야 나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나무 전체를 혈액이라고 저희가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혈액 내에 굉장히 소량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을 디텍트하고 카운트도 하고 정량화해야 된다면 골드나 일반 형광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TRF 형광 정도의 선명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기술적인 어떤 차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2D 이미지 기반의 캡처를 통해서 진단에 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원천 기술이고 저희가 특허로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D 이미징 스캐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신호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기술적인 차별화, 조명이나 카메라, 측정 시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감도의 신호 취득이 가능해졌고요. 그 기술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대형 장비와 버금갈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만이 가진 하이브리드 센싱 기술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POCT의 약점 중에 하나인 다중 검사가 안 된다는 그런 약점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9년 말에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은 18년까지만 해도 저희 회사의 전체 매출 중에 TRF 형광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채 안 됐습니다만 19년 이후에 성장을 시작하여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가 TRF 형광 매출에서 나오고 그 매출의 절반 정도는 유럽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말에 체코, 오스트리아에 론칭을 시작했고 올해는 스위스, 독일까지 영역을 넓혀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작년도 4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 분기별로 유럽 지역으로 판매된 누적 검사기 숫자하고 각 분기에 판매된 카트리지 숫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업의 초기에는 검사기의 인스톨이 중요하기 때문에 카트리지의 매출 비중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작년 4분기만 해도 17%에 불과했습니다만 올해 4분기는 아마 45% 정도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소모품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미국 뉴저지에 100% 자회사인 나노디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노디텍은 진단에 쓰이는 단일항체를 설계해서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1세대인 골드 제품에 대해서 시약을 만들고 키트 개발해서 카트리지를 개발해서 생산 판매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인도, 러시아 등에 4,000대의 검사기를 지금 깔아놓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영업 흑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전문가용 POCT 시장이 한 70억 불 정도의 시장인데 그 중에 절반이 미국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만 저희가 아직은 미국 시장을 본격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거점으로 해서 2024년에는 TRF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FDA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부터 시작해서 허가를 진행할 계획이고 2024년에 TRF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트리지 같은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LFA 또는 Lateral Flow Assay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용성이 편하고 만들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WHO에서 POCT용으로는 가장 사용하기 적합한 이상적인 플랫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시장이 확대되거나 영역이 확대되는 거에는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인데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재현성이나 민감도, 정확도 측면에서 대형 장비보다는 아직 미흡한 게 많고 또한 다중검사가 안 된다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임신진단 또는 말라리아 같은 골드 흡광이나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유관검사의 등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민감한 항목들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형광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형 장비 대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성능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POCT가 많이 확장되진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TRF 형광을 정확하게 구현해서 그걸 POCT에 적용했기 때문에 POCT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장비하고 버금갈 정도의 정확성 민감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POCT용으로 쓰면 제일 좋았지만 기술적으로 안 돼서 대형 장비에 의존했던 항목들을 POCT로 끌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드리겠는데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는 트로포닌 I라고 하는 마커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이 괴사가 생겨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고 심장에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씩 손실이 되면서 그것들이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나무 그림 보셨듯이 그 혈액 내에서 굉장히 조금 돌아다니는 어떤 심장의 근육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심근경색 등등을 조기 진단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현장 진단에서 그게 구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형 병원에 가서만 진단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TRF 형광 기술이 적용된 그런 심혈관 제품들을 유럽에 출시했고 유럽에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등에서 그 클리닉이나 리테일, GP 같은 곳에서 많이 활용됐기 때문에 유럽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저희 거래선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감도, 재현성, 정확도, 거기에 이제 멀티플렉스, 다중검사까지 가능한 TRF 형광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보유한 저희의 기술을 체외진단 전문 학회 전시회인 AACC나 메디칼을 통해서 많이 소개하고 전파했습니다. 그 소개를 받고 많은 회사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본인들이 바이오마커를 갖고 있습니다만 민감도 측면에서 구현이 어려워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같이 한번 상용화를 해봅시다 라는 제안들을 많이 해왔고 저희가 그 제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검사 항목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저희가 처음 한 건 아닙니다. 글로벌 컴퍼니의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다나허 그룹에 인수된 세피어드라는 회사가 그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세피어드는 혁신적인 핵산 증폭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결핵이나 항생제 내성균 진단하는 항목을 통해서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카트리지를 빨리 확보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의 아쉬움 때문에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약 구동하는 어세이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사 항목 확충에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고 좋은 성공 사례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5개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노로와 TBI는 현재 좀 상용화에 가장 근접해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TBI는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출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일본에 조금 특화되고 재미있는 시장입니다. 일본에만 한 2,100만 건 정도의 테스트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일본은 특이하게 식음료 계통에 종사하는 임직원 대상으로는 정부에서 1년에 몇 번 이상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라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현재까지는 유관검사를 통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유관검사의 민감도를 좀 개선해서 다른 검사를 통해서 좀 시행을 하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차에 저희가 협력하고 있던 일본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TRF 기술에 그 기술을 노로바이러스를 접목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했고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임상까지 해본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PMDA를 거쳐서 후년에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뇌졸중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허혈성, 출혈성 뇌졸중을 진단하는 그런 진단 키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마커,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스위스의 뇌질환 전문회사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항체 선정까지는 완료되었고 거기에 필요한 클리니컬 밸리데이션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이시는 CRE하고 결핵이 있는데 CRE는 4세대 항생제인 카바페넴계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균주들을 진단하는 그런 키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세비 연구단하고 성모병원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저희가 17년부터 스위스 연구기관인 파인드하고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혈액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활동성 혈액을 POCT로 진단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CRE나 결핵 두 과제 모두 현재는 피저빌리티 스타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 트라우매틱 브레인 인저리 또는 TBI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생소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7천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치료까지 포함하면 재정 비용이 한 400빌리언 정도 되는 그래도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이동수단이 다양화됨으로써 환자가 좀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TBI 관리가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에는 미국의 군대 중심으로 좀 많았는데 최근에 유럽 등 민간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중에 있습니다. 성장세도 커서 CAGR이 23%로 진단 시장의 규모가 25년에 1.6억 불 수준으로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TBI 시장의 특징인데 일반적으로 머리에 손상이 오게 되면 응급실 또는 대형 병원을 가서 CT, MRI 같은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 영상을 보고 판독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환자의 한 75% 정도는 가벼운 손상이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그냥 모니터링 정도 할 수 있는 별도의 스텝만 가지면 됩니다. 만약에 CT하고 MR을 찍기 전에 뭔가 한번 걸러낼 수 있는 보통 이제 룰 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텝이 한번 있었다면 75%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굳이 진단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었고 방사선 노출의 위험도 감소할 수 있었고 병원 입장에서는 75% 말고 25%의 중요한 어떤 환자들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어 입장에서도 높은 재정적인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베네핏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TBI 외상성 뇌손상 진단에 있어서는 어떤 중간에 룰 아웃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현장 진단이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존 프로세스에 의하면은 환자를 이송해서 사전 점검하고 CT, MRI 찍어 처방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환자를 이송하는 중간 또는 이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지금 혈액을 두 종류를 이용해서 아까 뇌졸중학은 다른 마커입니다. 마커를 이용해서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경미할 경우에는 굳이 MRI, CT를 촬영 안 해도 되고 그 수치가 MRI, CT를 찍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렇게 찍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도 되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베년이라는 회사가 이미 대형 장비에서 쓰이는 마커를 개발해서 허가를 받아 지금 미국에 2018년에 출시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군대에서 쓰는 마커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봇이라는 회사는 이 마커를 POCT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2022년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위스 뇌질환 전문회사하고 같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CE를 받아서 유럽에 먼저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스위스 뇌질환 전문회사는 뇌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전문 회사입니다. 제네바 병원이나 바르셀로나 병원 등등에서 한 500검체 정도의 임상 검체를 가지고 저희가 임상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출현함으로써 굉장히 일상도 어려웠고 뭐 그 반대급부로는 진단의사들이 또 큰 매출 성장을 얻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이 허가를 받고 저희도 이제 조만간 맞게 될 거고요. 이제 치료제도 많이 개발됨으로써 내년도에는 올해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처럼 인플루엔자가 현재 독감 시즌에는 독감 진단 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에는 타미프루를 처방하듯이 아마도 코로나도 계절성 유행병이 돼서 같은 방식으로 아마 사용될 것이라고들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많은 진단 수요는 아닐지라도 진단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4분기에 항원 진단을 할 수 있는 코로나 키트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유럽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항원 진단 키트는 육안으로 보는 키트는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3세대 TRF 형광을 적용한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검사기에서만 읽을 수 있고 기존보다는 민감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유럽에 검사기가 300대 이상이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기존 거래선을 통해서 기존 병원에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검사기를 인스톨했는데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더라도 저희 검사기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매출 확대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촉매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가진 파이프라인과 로드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현재는 사용 가능한 카트리지 수가 12개입니다만 말씀드린 뇌질환이나 노로나 결핵이나 등등이 애드되면서 2023년에는 그 숫자가 26개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앞서 POCT 사업 영역에 크게 두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면역이고 하나가 임상화학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면역 사업을 쭉 해오고 있었고 그걸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해왔다면 올해부터는 다른 한 축인 임상화학 시장에 진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상화학은 면역과는 좀 다른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질병하고는 직접적인 항목 하나하나가 관련은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람 몸에 있어서의 대사질환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검사입니다. 사람용 시장만 해도 91억 불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동물용 시장은 11억 불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면역 사업을 통해서 사람용 시장에 집중했다면 임상화학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사람용뿐만 아니라 동물용으로 확대할 수 있어서 사업의 영역이 늘어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병원을 가게 되면은 뭐 콜레스테롤이나 LDL, HDL 등등을 한 번에 많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처방을 내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동네 병원에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툴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뭐 랩이나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하고 다시 방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는 면역과 임상화학이 되는 각각의 플랫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피를 뽑아서 10분 이내면은 면역 검사와 임상화학 검사 관련된 검사 결과들이 도출됩니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한 임상 정보를 가지고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2번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 절약 등 편의성이 증대되게 됩니다. 페이어 입장에서도 재정이 절약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임상화학 관련된 사업을 올해 추진했고 올해 4분기에 검사기를 우선적으로 출시를 완료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듯이 현재 깔려있는 검사기 숫자 호환 가능한 기존의 검사기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호환 가능한 카트리지를 2022년부터는 저희가 전량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공급 물량을 대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설비와 시설이 필요했고, 저희가 지난 10월부터는 제주동에 대한 신축이 들어갔습니다. 이 신축 시설은 내년도 3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완공이 되게 되면 임상화학 카트리지를 연간 200만 개 이상, 면역 진단 카트리지를 연간 540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추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자금 일부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이 임상화학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입니다. 같은 검사기에서 사람용과 동물용으로 같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용은 간, 지질, 종합, 대사, 당화혈색소 같은 5종류의 카트리지를 제공하고, 동물용은 간, 신장, 당뇨 등 11종류의 카트리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 번의 카트리지에서 15가지 종류의 검사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차별화된 검사 항목을 개발하고 저희 플랫폼을 확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POCT 전문 기업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매출 목표를 700억으로 설정했는데, 저희가 현재 유럽 내 진출 국가가 4개국입니다만 그거를 10개국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고, 기존 심혈관 염증 항목들이 완성도를 높여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TRF 형광 차별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해서 다른 경쟁사들이 개발하기 어려운 항목들, 고부가, 고성장 그런 항목들로 차별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등은 가격에 조금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들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골드 기반의 카트리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객도 유지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화학은 기존의 거래선들 공급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그 다음에 신규 거래선 발굴, 이런 측면에서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